영화 스턴트맨이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데이빗 레이치 감독의 신작인데요. 실제로 데이빗 레이치는 스턴트맨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체성 때문인지 영화에 등장하는 자동차 전복 장면은 8바퀴 반을 회전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턴트맨은 제목부터 스토리까지 데이빗 레이치 그 잡채인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데이빗 레이치 감독의 작품은 2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존 윅 그리고 블리드 트레인.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근작인 블리드 트레인 쪽이 조금 더 생생한데요. 관람 당시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막연한 블록버스터라는 느낌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호쾌한 액션, 유쾌한 유머와 함께 작가적인 의식이 어느 정도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스턴트맨도 결이 유사합니다. 물론 촌극처럼 보이는 전개도 있고 공감 가지 않는 텐션도 군데군데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면면들도 포착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일단 블레이드 트레인보다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리뷰에서는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턴트맨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저에게 스턴트맨은 제목처럼 스턴트맨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영화로 느껴집니다. 특히 직업으로서의 스턴트맨의 정체성이 작품 속에서 흥미롭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턴트맨에는 2개의 영화가 존재한다라고 말이죠. 먼저 조디가 첫 연출을 맡은 메탈 스톰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톰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콜트에 대한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영화 속에 영화가 있는 액자식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웨스 앤더슨의 근작 애스트로이드 시티처럼 말이죠. 아무튼 메탈 스톰과 콜트의 여정 두 영화는 공명하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구성이 그렇습니다. 메탈 스톰은 스페이스 카우보이와 에어리어나의 로미오와 줄리엣급 사랑 이야기에 액션이 섞여 있는 서사로 전개가 되고요. 영화 밖, 그러니까 메탈 스톰 외부의 영화 역시 콜트와 조디의 러브 스토리에 콜트를 중심으로 한 액션이 혼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직접되어 있죠. 예시가 될 수 있는 2장면 정도 떠오르는데요. 영화 촬영 중 조디는 스페이스 카우보이와 에어리어나의 관계를 빙자해 자신과 콜트의 현재를 복귀합니다. 감독의 권한으로 콜트를 몇 번이나 바위에 집어 던지며 그에게 답을 요구하죠. 저에게는 영화의 안팎으로 조응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조디와 콜트의 통화 장면. 소품실에 있는 조디와 호텔방에 있는 콜트의 통화가 분할 화면으로 나타나는데요. 통화 도중 조디는 소품인 외계인 팔을 손에 낍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는 메탈 스톰의 에어리어나가 부여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콜트는 스페이스 카우보이 역의 스턴트맨이니 이미 그에게는 스페이스 카우보이의 그림자가 씌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의 통화는 메탈 스톰 밖의 조디와 콜트의 통화이면서 동시에 메탈 스톰 속 에어리어나와 스페이스 카우보이의 접촉이기도 한 것입니다. 역시 두 영화는 통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두 영화의 소통을 거론하는 이유는요. 두 영화가 모두 스턴트맨이라는 직업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탈 스톰에서 콜트는 작품의 양질의 액션을 부과하기 위해 주인공의 그림자 속에 숨어 헌신하는 스턴트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화와 콜트 역시 동일하죠. 왜냐하면 톰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조디의 영화가 진행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콜트의 여정은 역시 작품을 위해 물밑에서 고군분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스턴트맨 속 2편의 영화는 모두 영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스턴트맨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스턴트맨 출신인 감독의 애정 어린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파보면요. 영화의 이러한 태도는 제목을 분석하는 것으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스턴트맨의 원제는 더 fall guy입니다. 추락한 남자라는 뜻이죠. 영화 초반에 발렛을 하는 콜트에게 추락맨이라며 조롱을 하는 손님이 있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원제가 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턴트맨은 콜트가 3번 추락하는 영화다.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락은 오프닝에서 등장하는데요. 콜트가 스턴트 도중 낙상을 당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후에 톰의 음모로 밝혀지는 바로 그 사고 말이죠. 두 번째 추락은 톰의 무리로부터 보트를 타고 달아나던 콜트가 시드니의 강 속으로 추락하는 장면일 것이고요. 마지막 추락은 콜트가 톰과 게일로부터 녹음 테이프를 탈환한 뒤에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는 영화의 끝자락에 놓인 추락이겠죠. 3번의 추락은 모두 동일한 궤를 갖습니다. 3번 모두 영화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그런데요. 작품 속 추락을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락. 이것은 사실 콜트의 2번째 점프였습니다. 점프 도중 얼굴을 최대한 숨겨서 주연 배우와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 한 번 더 뛰어내린 것인데요.
말인즉슨 참여하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추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시드니에서의 추락. 이것은 자신을 죽음으로 위장함으로써 톰의 현장 복귀를 촉구해 조디의 영화에 지장이 없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역시 영화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추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녹음된 파일을 되찾는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구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스턴트맨인 콜트는 추락함으로써 작품에 숨을 불어넣는 인물인 것입니다. 반면에 톰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가 자백을 하게 되는 순간은 차량 점프씬이었습니다. 자백을 한다는 것은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연 배우가 사라지니 결론적으로 영화를 망치는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톰 라이더는 점프를 함으로써 영화를 몰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논지로 게일과 톰이 헬기를 타고 상승하는 것도 작품을 무너뜨리는 방향이기도 한데요. 저에게는 이런 추락과 점프라는 차이가 흥미롭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I'm the director. We're gonna set this man on fire. You're a stunt guy. We need to keep it super profesh. Profesh is my middle name. You said your middle name was Danger. 사실 스턴트맨에는 스턴트맨 외에도 애정을 쏟고 있는 영화계 업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영화 감독이 그렇습니다. 두 장면 정도 예시를 들어볼까봐요. 조디는 해변에서 펼쳐지는 카체이싱에 대한 설명을 하며 롱테이크로 찍는 장면임을 강조하는데요. 이때 실제로 조디를 중심으로 한 상황이 롱테이크로 펼쳐집니다. 즉 조디가 롱테이크를 거론하니 세계가 롱테이크로 변모하는 것이죠. 다음은 조디와 콜트의 전화통화 시퀀스. 소품 창고의 조디와 호텔의 콜트는 통화를 하는데요. 그녀는 후반부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며 해당 부분을 분할 화면으로 연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실제 조디와 콜트의 화면이 이분화되어 나타나죠. 말인즉슨 감독이 말하는 대로 세계가 바뀌는 것인데요. 저에게는 영화가 감독에게 일종의 전능함을 부과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러한 감독에 대한 터치는 유니콘이란 소재를 통해서 조금 더 구현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턴트맨에는 유니콘이 대략 4번 정도 등장합니다. 콜트가 마약을 섭취하게 되면서 보게 되는 환상의 일환으로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디와 유니콘 사이에 등호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콜트가 톰을 찾기 위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조디와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조디는 콜트의 뒤에 서 있던 유니콘의 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앞서 거론한 전화통화 분할 장면에서도 조디의 화면이 유니콘을 가리는 방식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유니콘은 신화적 동물일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조디는 유니콘이라는 표현은 영화 감독에게 초인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유니콘과 관련해서 더 흥미롭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이 논지는 완전히 저의 내피셜일 것 같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언 고슬링과 유니콘을 접붙여보면 저에게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블레이드 러너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49. 블레이드 러너에서 유니콘은 인상적으로 등장하고요.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주인공은 라이언 고슬링이죠. 이 지점에서 잠시 변명을 좀 해보자면 저의 이런 의식의 흐름이 완전히 무지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턴트맨에는 수많은 영화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하는 습관에 대해 메멘토를 언급하기도 하고요. 딥페이크 기술을 얘기할 때는 톰 크루즈를 발언하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떠오르게 하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멜로를 논할 때는 노팅힐 러브 액츄얼리를 직접 예시로 드는가 하면 영화 속에서 생뚱맞게도 600만 불의 사나이의 효과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미 수많은 다른 영화들을 연상할 수 있는 표징이 많은 것이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블레이드 러너까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블레이드 러너를 경유해서 유니콘을 파보면요. 블레이드 러너에서 유니콘은 리그의 정체성을 해부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소재였습니다. 편집본에 따라 유니콘 장면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평론가에 따르면 유니콘의 유무가 블레이드 러너의 해석을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스턴트맨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소재가 조디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이빗 레이치에게 영화 감독은 좋은 의미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스턴트맨에 대한 개인적인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리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턴트맨은 영화 감독과 스턴트 배우가 제작자와 주연 배우를 물리치는 영화다라고 말이죠. 쉽게 말해 이 작품은 조디와 콜트에게 애정을 표명한 만큼 그 반대편에 있는 게일과 톰은 비호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턴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톰의 면면은 실제 감독의 경험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자와 주인공을 악역으로 표현한 것이 단순히 선악 구도를 위한 시나리오상의 선택인지 혹은 감독의 발칙한 코멘트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스턴트맨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턴트맨의 추락이 영화를 구하고 주연 배우의 점프가 영화를 망친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야, 장난치다 밀었는데 떨어진 줄 몰랐어. 전과자가 될 순 없어. 왜 여기로 온 거야?